조용한 체육관에서 들리는 두 선수의 셔틀콕 소리. 이 둘은 실업 배드민턴 선수로 여기 미츠호시 은행 소속 주인공 시라토리 미코토는 경기 성과가 안 나와 이번 경기에서 지면 현재 소속된 실업팀에서 잘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자신의 밥그릇이 달린 목숨이 걸린 랠리의 순간 백점프를 뛰어서 스매시를 갈기면 됐지만 그 순간 시라토리에게 찾아온 트라우마 스위치. 그는 트라우마가 떠올라 결국 경기에서 지고 맙니다. 그렇게 팀에서 잘리고 송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팀원이 건넨 말은 패배자. 그런 마상이란 마상은 다당한 시라토리. 허나 금강산도 식후땡이고 담배도 식후가 가장 맛나듯이 안 좋은 건 곱게 접어 하나라냐 쓰레기통에 보내고 스트레스에는 매운 거라고 위장 브레이킹 고추기름을 도시락에 거의 들이부어 먹는데 탄산맛도? 취향 참 독특하네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지켜? 허나 먹는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면 직장 상사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어쨌든 마음도 뒤숭숭한데 집에 간다고 엄마한테 전화하니 자기 방은 지금 이구안나 사육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돌아갈 곳도 없어진 상태. 하지만 내리막길도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다는 인생사 세웅지마. 다른 실업 배드민턴 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선수 제의를 단번에 수락하고 한 달 뒤 4월 아직 사회물 맛 덜 먹었는지 정장만 입고 넥타이를 안 하는 청년 치매급 실수를 해서 시라토리는 편의점에서 대충 퍼스널 컬러 맞춰서 넥타이 사고 다시 회사로 이 새끼 뭐야를 외치게 만드는 취계 같지. 일단 물을 먹여 살려주고 아저씨는 답례로 사회초년생의 헝클어진 넥타이를 묶어줘 새로운 사회의 맛이 거즘 공포의 쓴맛입니다. 그렇게 신고식 거하게 하고 쪽이란 쪽은 다 팔린 뒤에 만나는 시라토리의 사수는 아까 그 취계 같지. 이 대놓고 지각하면서 천하태평행 취계 같지의 이름은 미야즈미 타츠루. 시라토리와 같은 실업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고담시였으면 당신은 나를 웃음거리는 만들었다면 노마지 완드를 갈겼겠지만 그런 장르 아닌지 두 사람은 일단 사수 부사수로서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신입사원 인사를 시키고 거래처를 돌며 대충 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줍니다. 허나 시라토리는 패급 냄새가 솔솔 납니다. 영업직이 운전면허 없음, 거래처 이름 헷갈리고 영업사원이라는 놈이 명함을 까먹는 등 진짜 찐 패급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라토리. 허나 시라토리가 이러는 건 전에 있던 팀에서는 온리 선수로서 하루종일 배드민턴에 매진하는 환경이라 실물을 보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일머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낮에는 셀러리맨으로서 저녁에는 배드민턴 선수로서 생활해야 하는 썬라이트 베버리지. 거기에 스폰이 빵빵한 미츠호시 은행과 달리 썬라이트는 연습은 퇴근 후 동네 초등학교에서 하는 2군에서 갓 1군으로 승격한 작은 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시라토리는 자신이 복식으로 스카웃되었다는 걸 듣게 되고 복식에 트라우마가 있던 시라토리는 입사 첫날부터 이따 팀 오고 싶지 않았다며 할 말 안 할 말 사리분별 못하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지만 그 순간 자신과 경기를 해서 복식을 할지 네 맘대로 할지 경쟁하자는 미야즈미. 그렇게 노랭이와 미역색의 배드민턴 경기가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노랭이가 앞서가는 듯 했지만 구경하던 같은 팀 선수 중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키는 이게 미역이의 경기 방식이라고 하죠. 미역이는 초반에는 탐색을 하며 탐색한 데이터를 토대로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움직이는 날카로운 배드민턴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머리는 하지만 노랭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타고난 신체 능력에 공을 쫓는 건 거즘 하이큐 히나타급으로 공에 한해서는 집착, 광공 수준이라 아침에 실없는 농당 따먹게 하던 아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드민턴 선수로서의 모습만 남아있었죠. 그런 상황 백점프를 못 뛰는 트라우마 까지 겹쳐 두 사람의 승부는 점점 과열돼가며 접전으로 계속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노랭이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복식팀이 되었고 일정이 끝나고 돌아가며 노랭이는 배드리맨이라는 말을 하는데 뭔 쌉소린가 싶지만 어떨 땐 기업전사 또 어떨 땐 배드민턴 선수라서 배드리맨이랍니다. 개구리네요. 개굴? 그리고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제작진은 사내 기숙사에 이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이 두 사람의 배드민턴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일도 같이 운동도 같이. 물론 일할 때는 MBTI 끝자리가 P와 J 마냥 무객 애드립맨과 매년 꼼꼼 스킬의 충돌이 있고 운동할 때는 전에 있던 미츠호시와 달리 썬라이트는 열악한 환경이라 선수들은 멋있는 개뿔이 맨몸 운동만 조져서 인지 부조화도 오고 거기에 아직도 복식의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된 콤비네이션도 P와 J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 그럼에도 다같이 끝나고 회식으로 이자카야에서 생맥 500조 지며 매스컴에도 타는 다른 실업팀 선수 호박씨도 가고 다음날 거래처로 출근도 하는 한 명의 실업팀 배드민턴 선수로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허나 제이는 P가 거래처를 도와주며 계약 유지하는 서비스 정신을 모르며 투덜투덜거리고 설상가상 수상한 사람에게 한눈 팔다가 거래처 사장님의 렉서스 RC를 부셔먹는 개 패급 짓을 저지르고 삔또가 단단히 상한 거래처 사장님은 계약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사장님에서 아저씨가 되는가 싶었지만 아까의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드는 패급이 그 남자는 마트도둑입니다. 마트도둑은 칼을 꺼내 왜 나만 갈구냐고 패급 새끼야! 이러면서 공격해 찌르려 하지만 노랭이가 막아주며 구해줍니다. 그러고는 혼자 달려나가지마 뭐 때문에 둘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배드리맨이 아니라 킹짱 선배 유도리맨인데요. 그렇게 퇴근 후 같이 술도 마시며 친해지는 두 사람. 그 후 시간이 흘러 아까 호박씨 같던 선수가 속해 있는 실업팀과 연습 경기가 잡힙니다. 허나 이미 매스컴의 뜨거운 감자인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세계 랭킹 2위인 키리시마라는 선수와 그의 팀에 관심이 쏠려 유도리맨 팀은 완전한 어웨이 취급에 다른 선수들도 상대 선수와 셀카를 찍거나 경기할 때 카메라를 머리에 쓰고 하려는 완전 상대 선수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나 선봉대가 처참하게 깨지는 등 실력 차이를 보여줬지만 1군 딱지 고스톱으로 딴 게 아니란 걸 증명하듯 다음 단식에서는 점수를 가져와 이제 마지막인 유도리맨 듀오만 남았습니다. 허나 상대는 복식 세계 2위. 두 사람은 정말 두들겨 맞으며 고전을 하고 있죠. 거기에 다시 트라우마가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복식. 한 사람이 못 치면 다른 사람이 치면 되는 복식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팀을 믿는 두 사람. 그 덕분에 시라토리는 예측 배드민턴을 하며 본 실력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시라토리가 공을 놓치면 유도리맨이 뒤에서 케어해주는 반박 불가의 어엿한 복식의 랠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랠리를 이어나가다가 끝! 그렇게 이번 매치를 따냅니다. 그러나 갑자기 새끼들 좀 치네 하며 각방 푸는 롱리 마냥 본 실력을 낸 상대. 그 덕에 결국 경기에서는 패합니다. 허나 이 둘은 복식의 가능성을 받고 6월에 있을 실업 단체전에서 빚을 갚자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죠. 하지만 유도리맨은 묻습니다. 넌 왜 뒤로 못 뛰냐? 애니메이션 리벤지 클럽입니다. 리벤지 클럽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일본의 실업팀이라는 시스템의 운동선수를 그린 애니메이션인데요. 분기마다 스포츠 애니메이션은 나오지만 대부분의 주제가 고등학생들의 피 끓는 청춘, 놀아라 전국 노래자랑 아니 전국대회 재패라면 리벤지 클럽은 사회인 실업팀이라는 소재로 피 끓는 청춘이 아닌 사회에 찌든 어른들이 보여주는 생사가 걸린 서바이벌 스포츠물입니다.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스포츠물 특유의 땀내 풀풀 나는 느낌을 좋아해서 지나가다가도 스포츠물 같은 거는 찾아보고 그런데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나라도 실업팀이라는 개념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실업야구라는 개념으로 존재했지만 현재는 명맥이 끊기고 현재 저희 나라의 실업선수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 느낌인지라 운동을 생활체육과 프로의 관점으로 확실하게 선을 가는 것에 반해 일본은 현재 실업팀, 대충 사회인 운동선수로서 어느 회사의 회사 직원으로서 입사해 낮에는 회사에서 실무를 하고 그 뒤에는 운동선수로서 훈련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지만 어엿한 운동선수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범지구적 바이러스인 우패 사태 이전에는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6시쯤 밥 먹고 7시부터 운동 시작해서 11시나 12시쯤에 집 가고 간간히 짬날 때마다 주말에 경기 뛰러 가는 생활을 했어서 그런지 보면서 공감성 수치가 뿜뿜하더라고요. 방금 말로 체육관에 누드 사진으로 약점 잡혀서 힘들게 사냐 그럴 수 있는데 저런 사람에게 그런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고딩들에게는 볼 수 없는 어른의 색다른 느낌과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스포츠물처럼 대학생 동아리 개념이나 이미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선수로서의 주인공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며 만날 만한 직장 동료 같은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실업팀이라는 소재는 스포츠물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고 현대에 맞춰 실업팀 선수가 인스타를 하거나 채널에 경기 영상을 올려도 된다는 말을 하는 등 최신 스포츠 애니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은 얼굴이 존나 유잼이에요. 이게 스포츠물이긴 해도 직장인 실업팀이 주요 주제인지라 업무 보는 장면도 나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맥주 하나 착 까면서 보고 있는 같은 업종 사람들에게는 뭐지 슈발라 재택하나? 이러면서 스트레스 이빠이 주입될 수 있지만 일단 얼굴이 쌉존잼이에요. 물론 여자 매니저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내가 성별이 여자인데 하이큐를 좋아한다. 그럼 리벤지 클럽 꼭 보세요. 제가 20살 때 술 먹다 친해진 누나가 말해준 게 있는데 남자는 27살부터 상승미가 찌려서 존나 섹시해 미친놈아 라고 말했는데 우리 킹짱 선배 유도리맨 32살에 범접할 수 없는 성숙한 매력이 그 말의 모든 것을 증명해줍니다. 거기에 가지각색의 매력적인 남정네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저는 더 캐릭터들을 매력적으로 바꾼 게 다크서클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선배 후배 할 때 직장인이 다크서클 없다고 판타지물이라고 드립쳤는데 이 애니는 실무와 훈련이라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가는 모습이라 그런지 뭔가 눈 밑에 까무잡잡한 게 있어서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바꾸고 그 외에 남자가 일하면서 뭔가에 열중해 있을 때 보이는 거 그런 게 보여요. 물론 그냥 지나가는 검스틴 직원도 잘생긴 판타지적 모습도 보여주지만 뭐 어떠합니까? 이런 캐릭터 때문에 애니 보시는 분들에게는 박스보이 아니 박스맨이 하나 늘어난 거지. 거기에 비슷하게 배드민턴이라는 소재로 경기 작화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애니인 하네베드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경기 작화를 보여줍니다. 그런 작화 유잼, 소재 쌉 유잼, 얼굴 쌉쌉 유잼 이렇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번 분기에서 어느 정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게 심의 등급이 19세예요. 제가 라프텔에서 3화까지 봤는데 아케미의 세일러보이랑 같이 이게 왜 19세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 접어두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스포츠물을 찾는 분들이나 얼음이 넘치는 캐릭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리벤지 클럽 강추드리면서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